이것도 X입니다. 알려주고 싶은 공부법이 있다. 아, 반말로요? 다시 한번 할까요? 사실 객관식 선지에 항상이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예비고일 친구들. 나는 올해 현역으로 의예과에 입학한 조윤아라고 해. 나는 수능에서 1개 틀리고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박상욱이라고 해. 오늘 예비 고1 학생들한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투스 선생님들 인강도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올 때 되게 배우는 것도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또 평소 공부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슬럼프를 겪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좀 극복하거나 아예 막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입니다. 이게 꿈이 의사는 아니었고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지금처럼 의사가 꿈은 아니었지만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많이 해주셨던 말입니다. 지금 꼭 꿈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꿈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그거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이제 진로 고민에 너무 이렇게 힘을 안 쓰고도 이렇게 목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의예과는 예과하고 본과로 나뉘어서 본과에 들어가야지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적성에 맞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나중 가면은 인턴이라고 여러 과들을 이렇게 한 달씩 체험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뭐 적성에 안 맞으면 진짜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입니다. 저는 변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쭉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갔을 때 되게 달라진 분위기나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약간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건 열심히 했던 게 아니구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가우스 함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선행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일자였다가 올라가서 또 일자였다가 올라가고 일자였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이 일자에 이렇게 점프하기 직전에 어딘가 있을지 뭐 여기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혹시 진짜 진심으로 되돌아봤을 때 공부 시간만 늘리고 좀 그 안에 내용물이 좀 알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부터 바꿔 나가면 됩니다. 국어서에 나온 것들 뭐 다 외우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외우고 또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도전해보고 뭐 쉽게 답지 안 보고 더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언젠가는 학생분도 이렇게 점프 구간에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하다 지쳤을 때는 사실 쉬는 게 제일이긴 합니다.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낭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죄책감을 막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음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는 좀 충전의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중학교 때는 특히 학교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고 되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중학생이시면은 일단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적어도 8시간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중에 그 시간을 되게 값지게 쓰지 않으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지칠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해서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공부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복도에서 서로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던가 이렇게 하면서 좀 지침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X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그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적당히 큰 계획은 잡아도 돼 그때그때 하고 싶은 과목이나 문제집을 하는 식으로 공부에 지루함을 덜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객관식 선지에 항상이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계획적인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루 안에 영단어 500단어를 외우세요. 이러면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루에 10개씩 50일 동안 외우세요. 할만하죠? 그런 것처럼 시험 기간을 내가 얼마나 대비할 것인지, 나는 한 달 전부터 할 건지, 뭐 3주 전부터 할 건지 먼저 정하고, 내가 공부할 양, 예를 들어 국어 교과서 범위가 80쪽이다. 그럼 그거를 뭐 3주로 나눕니다. 그럼 하루에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 또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배분을 약간 본인에 맞춰서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눠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본인에게 맞게 튜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강이든 선생님에게 배우든 그 체계성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단어 내용을 스스로 자기가 구조화시키고 그 순서대로 머릿속에 넣었던 게 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답지는 거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저는 선생님보다 그 문제를 잘 알 것 같은 친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X입니다. 알려주고 싶은 공부법이 있다. 저는 그냥 남들이 다 하던 대로 똑같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먼저 수능 대비부터 말씀드리면은 수능은 당연히 벼락치기가 시할도 안 먹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꾸준히 평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유명한 선생님들 현강을 들어가기도 하고 인강을 듣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고른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그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체화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신 대비 때는 그 벼락치기 때 굉장히 밀도 높게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를 이제 한 달 전부터 하면은 내신은 이제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암기만 하면 안 되고 문제풀이도 같이 많이 하면서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길러야겠죠. 저도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와보니까 갑자기 학습량이 많이 늘어나서 시험 기간에 그렇게 잠깐 벼락치기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원래 노트 정리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형식을 이용했는데요. 큰 흐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작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큰 흐름부터 잡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입니다. 저는 주로 개념 복습을 빠르게 할 때 개념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시험 기간 때 인강하고 뭐 학원하고 자습하고 되게 골고루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투스에서 정승재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백호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어요. 저는 확통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간단화시켜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승재 선생님의 확통 개떼잡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간단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김민정 선생님 강의는 이제 수능 특강 문학편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선생님이 좀 친근하고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문학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았고 또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던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백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법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의 풀이법을 체화시키고 또 제 풀이법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키면서 유형별로 풀이법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저는 인강을 이제 과탐 공부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고, 일단 이투스에서 백이원 선생님의 물원 강의하고 이제 백호 선생님의 생투 개념 강의를 들었습니다. 과탐은 좀 문제풀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막상 이렇게 동네 학원에 가거나 이렇게 학교 수업에서는 그런 스킬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이원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개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스킬들까지 같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백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투가 개념이 굉장히 막 난잡하고 외울 게 많은 과목인데 좀 재밌게 수업을 하시면서 외우기 좀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 그 인강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런 문제풀이 방법들을 내가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막 1분 만에 풀고 이런 데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3년 동안 아침 시간에 EBS 인강을 들었었는데요. EBS 인강은 당장 바로 연계가 되는 EBS 교재들에 대한 문제풀이가 거의 모든 문제풀이가 가능하고 또 누구나 손쉽게 이런 강의를 접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재에 대한 문제풀이가 주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공부하는 데에는 사설 인강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건 O입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자습 시간이 되게 좀 많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외진 시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공부해야 했는데 스스로 공부하고 나면 그 내용은 정말 제 것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먼저 저도 중학생 때 학원 많이 안 다니고 인강으로 대부분 해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강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기주도 학습도 뭔가 재료가 있어야지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되게 양질의 좀 좋은 문제를 받아서 푸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데 개념이 좀 부족하다던가 나는 고난도 난이도 문제를 더 풀고 싶다 한다면은 본인이 이제 고난도 난이도 문제집을 사서 따로 푼다던가 혹은 개념을 하루에 1시간 정도 따로 외워가지고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는. 인강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최대한 기억해서 그 인강 선생님처럼 설명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3이라고 하셨는데 겨울방학 때는 너무 얕게 선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을 중시하느라 너무 얕게 선행을 했다가 별로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예습을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O입니다. 구조화시켜서 공부하기, 그다음 한 번 예습할 때 제대로 하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직 공부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조금씩 공부 습관을 만들어 가보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른다던가 같이 위민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거야. 앞서 내가 노력하면은 누구나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상투적인 그런 누구나 하는 약간 화이팅 멘트가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했던 말이야. 수학에서 이제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21번, 29번, 30번이 있잖아. 막 누구나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막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나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에. 어떨 때는 막 한 문제 풀 때 3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3시간 걸려서 어떻게 풀었는데 답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막 수학은 내 길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를 몇 달 동안 계속 풀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수능은 노력으로 충분히 정복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야. 나는 타고난 천재라서 막 지금도 막 100점 맞고 그럴까? 전혀. 나는 지금 풀면은 50점도 못 맞아. 이런 문제풀이 능력 이런 것도 내가 타고난 게 아니라 내가 수험 기간 동안 만들어 온 거기 때문이야.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이투스 예비고등 과정 여러분 화이팅!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이투스 예비고1 학생들 화이팅!